연희 안녕하세요. 저는 곧 40세가 되는 여성입니다. 40년은 짧은 시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시간 속에서 후회만 가득한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현재의 저를 보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까지 내가 한 잘못된 선택들로 많이 후회하고 반성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저는 어린 시절 엄마와 둘만 살았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와 만나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연애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 아버지는 떠나버렸어요.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올 걸 믿었지만 소식조차 없었고 어쩔 수 없이 할머니 댁으로 들어갔죠. 어린 나이에 임신하고 난 아이의 아버지는 도피해버려서 할머니의 환영을 받았다고 해요. 할머니는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정성을 다해 키워주셨어요. 실제로 할머니는 젊은 나이에 할아버지께서 병원했던 곳에 과부가 되셨던 이래 어머니의 모습이 자신과 닮은 것 같다는 것이 마음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은 끝에 태어난 당신은 할머니와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비록 다른 집들보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을 가진 이웃집이 많아서 특출난 부잣집도 없었고 어린 나이라 돈의 중요성도 잘 몰랐을 텐데요. 학교를 시작하고 나서야 집안 형편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성숙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엄마와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알게 되면서 학교 공부에 큰 관심은 없었겠지만 일찍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다면 도우미로서 제 자신의 일정을 돌아봤을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셔야 했을 것 같아요. 결국 중학교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지갑 사정이 넉넉해지고 집안에도 도움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도 당신의 학업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을 텐데 현실적인 면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해하셨을 텐데요. 그리 도우미 업력으로 중단했었지만 쉽게 할 수 없었다. 며칠대로 묶어주어요. 자연스럽게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고 일찍부터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게 된 어린 시절부터라면 빵 한 입을 먹지 못할 정도로 장난젤에 빵집 꿈을 꾸며 제과 제빵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방학 때는 학교에서 추천해준 지역 빵집에서 아침 5시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10시간 이상을 일하는데 50만 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빵을 만드는 일은 즐거웠지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흥미로운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에 행복했습니다. 더욱이 꿈꿀 경력을 배울 수 있다는 것과 같이 빵도 얻을 수 있었어요. 그 시절에 모두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가 늙어서 돌아가셨고 결국 엄마와 난 우리 두 사람이 남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서로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매 쉬는 시간에 서로에게 하루를 물은 문자를 보내고 직접 건네줄 수 없어도 식탁 위에는 선물이나 편지를 항상 올려서 마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쉬는 날도 서로를 배려하며 모든 것을 항상 같이 해왔습니다. 친구와 놀기보다는 엄마와 함께 놀기를 선호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알게 되면서 학교 공부에 큰 관심은 없었겠지만 일찍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다면 도우미로서 제 자신의 일정을 돌아봤을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셔야 했을 것 같아요. 결국 중학교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지갑 사정이 넉넉해지고 집안에도 도움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도 당신의 학업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을 텐데 현실적인 면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해하셨을 텐데요. 그 어느 날 나와 엄마가 사이좋게 살았던 서로 간의 이야기였어요. 엄마가 공장 생활에 관해 걱정을 품고 있어서 평소와는 달리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경아, 지금 일이 끝나서 숙소로 돌아올 시간이야 라며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지금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시간이 흐른 걸까 싶었어요. 엄마는 항상 나를 걱정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나는 엄마와 함께 많은 것을 이루고 싶었기에 공장 생활을 선택한 것이었는데 그 선택으로 인해 엄마와 멀어질까봐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마음이 따뜻해졌고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걱정해주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함께 열심히 노력하여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소중한 연결을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함께 한 꿈을 이루고 서로를 지지하며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민낯이라 생각해요. 부디 나와 엄마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그래요. 정말 힘들겠죠? 괜찮아요. 하지만 전화한 일은 무슨 일이신가요? 엄마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가 아무래도 암인 것 같다고 하네요. 이번 주에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하는데 미안하다. 아담이 일하세요. 바쁠 텐데 언제까지 제 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계실 것 같았던 엄마가 그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걸 듣고 있자니 천안에서 넘어진 것 같았습니다. 뭐든지 할 게 많아서 너한테 무심한 말투를 썼어요.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엄마가 미안하다며 시간을 내어줄래라고 부탁하는 엄마의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진 듯 아팠습니다. 그동안 엄마에게 무관심했던 저를 자비심 같은 것이 이 소원을 깨면 좋을 것이고 저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금요일에 일이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반겨주는 엄마를 보고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엄마, 왜 웃고 있어? 이제서야 왔으면 날 혼내주던가 해야지. 왜 웃고 있니? 나한테 무관심해서 쭈그렸던 엄마가 아플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라고 했더니 엄마는 괜찮으니까 울지 말고 어서 들어와. 빨리 밥 차려줄 테니 너 바로 와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힘들어하는 모습을 감추는 엄마를 보며 제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아르밀리어 없다며 스스로를 소개하지 않고 직접 의사의 암 판정 결과를 받고 나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연차 월차 했으며 엄마를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감당하기 힘든 병원 치료비와 입원비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엄마 곁을 떠나 다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를 병원에 두고 일을 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지만 엄마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돈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저는 병원비 때문에 매일 잔업까지 맡아 일을 하며 잠깐 시간을 내어도 엄마를 찾아가 상태를 확인했어요.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제가 오면 아픈 줄도 모르고 저를 반겨주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뇌 속에서 스스로를 원망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돈을 벌기 위해 공장까지 말고 엄마 곁에 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도 서로 바빠서 같이 보낸 시간이 짧았지만 무엇이 그리 중요했을까요? 엄마를 교체해 빨리 떠난 게 후회되기만 했어요. 저를 위해 살려고 한 엄마의 의지와 달리 암의 진행 속도는 너무 빠르고 항암에 지친 엄마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어 가요. 민경아, 우리 딸, 엄마가 옆에 더 있어줄 수 없어서 미안해. 우기, 민경이가 해준 빵도 먹고 차려진 가게도 도보구나. 민경이가 지겨워할 때까지 내 곁에 있겠다고 노력했지만 할머니는 엄마를 빨리 보고 싶어 했어. 하지만 우리 민경이 엄마가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해 줄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했지? 엄마, 그런 말 하지 마라. 왜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얼른 돌아와서 같이 살아야지. 이제 난 엄마의 곁에 있을 테니까. 엄마,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줘. 하지만 결국 엄마는 나를 떠나고 말았어. 엄마를 떠나보낸 후 나는 한동안 우울해졌어. 엄마를 그리고 미안해하며 매일 눈물을 흘렸지. 하지만 엄마가 남긴 말이 떠올랐어.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라고 말한 엄마는 지금도 나의 곁에 있을 것 같았어. 엄마를 위해 올곧게 살아야 했어. 결국 엄마의 흔적이 있는 곳에서는 살 길이 없었어. 그래서 모든 것을 떠나고 엄마의 물건만 챙겨 다른 도시로 떠났어. 어떤 대책도 없이 떠난 도시에서는 우선 숙소를 찾아야 했어. 다행히도 혼자 살기에 적당한 원룸을 구해서 짐을 풀기 시작했어. 어서 왔어요. 네, 오늘 이사 왔어요. 하지만 누구신가요? 아, 저는 여기 살고 있어요. 저는 입주한 이웃인 나를 신경 써주는
새로 이사 온 낯선 사람인 줄 알고 반가운 마음이 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이외엔 특별한 것이 없었고 그냥 반가웠어요. 이웃 사촌끼리 얼굴을 보면 반가울 것 같아요. 만약 앞으로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항상 혼자 낯선 곳에서 사는 젊은 여성에게는 낯선 남성의 관심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이웃이 아닌 다수의 사람이 사는 원룸 건물에서 말하는 이웃 사촌이란 남자는 좀 이상했지만 끝내 귀찮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게 넘어가게 됐어요. 어찌 되었건 집을 구해야 했고 그래서 곧바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죠. 물론 1순위는 빵집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쉽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월세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얼른 일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으며 결국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보러 가는 곳에서 의외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전에 원룸에서 딱딱한 대화만 했을 뿐이었던 남자였죠. 처음에는 사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게 보이는 얼굴에 저는 그가 배달 일을 하는 직원인 줄만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아르바이트 면접 보러 온 사람인데요. 어디 앉으라고 하셨죠? 5층이요. 저희 건물에 새로 이사 온 분이에요. 어디서 온 거예요? 이근고 기억이 남아요. 아, 여기 계시네요.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죠? 아니요. 제가 여기 치킨집의 사장이에요. 세상이 정말 좋네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는데 사장님이 반갑다고 하셨어요. 처음으로 만난 이전 지킨 씨와의 우연한 인연은 정말 신기했어요. 그렇게 사장님인 제도 씨에게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죠. 제도 씨는 혼자 사는 저를 챙겨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의 관심이 불편했지만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 연인이 되었어요. 마침내 비슷한 나이의 다른 남자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멀리 놀러 다니면서 바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제도 씨는 돈을 벌기 위해 휴식 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소유한 주택을 고려하여 월세를 받으며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었죠. 이는 자금을 모아서 자신만의 주택을 마련해 두는 것에 비하면 불편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젊은 나이에 주택과 상점을 소유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지만 더 많은 검소하게 생활하며 아낌없이 사는 모습에 제가 그에게 한 번 더 매료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의 모습과 항상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에 저는 제도 씨와 깊은 연민을 느꼈고 서로 결혼 생각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고려할 때 제게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혼자서 견뎌내왔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시댁에서 반대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해졌죠. 그럴 때마다 제도 씨는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민경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결국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사느냐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야. 너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너를 알고 좋아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함께 버텨내자. 그 말들 덕분에 결혼에 대한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씨를 믿고 함께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제 가족 중 결혼 일정을 조율하거나 결정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둘은 함께 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도 씨 어머님이 허락해 주신 대로 집안의 성심을 나타내었었지만 끝내 말씀드리는 날이 왔고 제가 어머님께 마음에 들어 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짓을 하며 선물도 신중하게 챙겨가는 등 노력하였지만 어머님께서는 쟤를 보시지 않고 결혼의 어려움과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어머님은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 남편이 주신 재산으로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 눈에 보이지만 어머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굽은 말을 해도 이해를 바라며 구속을 뒀습니다. 평범한 집안 여자지만 한번 감히 결혼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 하지만 차라리 도움이 부모님조차 없이
소중한 것도 심지어 미간조차 가진 가치도 없는 너를 결혼시키지 않겠어. 우리 집을 그런 꼴을 보는 것은 싫어. 더군다나 내가 우리 가문에 접근하는 모습이 너무 거친 티가 나. 내 삶의 이치도 내가 처음 만났다고 한 그 제도랑 말이 모두 우연이라니? 솔직히 말해. 우리 가문의 재산을 탐내고 그리 어렵게 획득한 것을 두고 부자 남편을 잡아서 편안히 살고 싶다면서 우리를 어떻게 속일지 알아. 난 이를 용납 못해. 결혼은 절대로 꿈을 꿀 수 없다.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야. 남편이 단지 원룸 임차인이 아니라는 걸, 어머니의 건물을 관리하며 산다는 걸. 하지만 그 사실은 나에겐 중요하지 않았어. 이미 어머니는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는 데다가 남편과 시댁의 재산을 노려 의도적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계셨어. 그 후 몇 차례 나가 뵙고 진심을 보여줬지만 어머님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죠.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년이란 긴 시간을 버텼어. 결국 어머님도 결코 아들을 꺾지 않을 수 없었는지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 비록 남편의 가족과 손님들로 결혼식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행복했어. 그 누구보다도 남편이 내 곁에 있다면, 가정이 완성되었다면 나에겐 무엇보다 큰 행복이었어요. 특히 어머니는 저의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였어요. 결혼 후라도 어머니가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속에서 집에서 빵을 해봤는데 드셔보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도 항상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어머니 집을 찾아와서 제 빵을 먹어주시고 선물을 주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정은 좋은 영화를 보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도 나가봐야 하니 그냥 돌아가 영화 하면서 무슨 일에서 벌이 않고 있을 때 한 번 준비를 다 마치고 왔다. 어머니는 그럼 빵은 그냥 두고 갈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나에게 시간을 내어주셨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저는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어머니도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며 남편과 함께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겼어요. 결혼 후에 우리 부부는 이전에 일하던 치킨집을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많아지는 경쟁 업체들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가게 밖으로 나가 이벤트를 벌여봤지만 잠깐 매출이 올랐을 뿐 가게는 점점 위태로워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동네에 제대로 된 빵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유명한 프랜차이즈 빵집은 3군데나 있었지만 진정한 빵집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네 분위기와 시장 조사를 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항상 빵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저를 믿어주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빵집을 차릴 수 있었어요. 오픈을 하기 전에 가게 안에서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은 특히 어머니를 많이 그리운 날이었어요. 그녀가 함께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죠. 생각난 만큼 더욱 그리움이 더해져서요. 그리고 제 옆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엄마에게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행복할 수 있게 가게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지요. 그때 가게 안으로 어머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걱정에 여기까지 오게 만든? 너는 텅 빈 가게에서 혼자 뭐 하니?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게 좀 있어서요. 내일 첫 장사인데 지금처럼 멍하고 있지 말고 괜히 힘들게 한가하게 말아먹지 마라. 근데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아들 돈 들어간 곳인데 내가 뭐라도 같이 고아야지. 가게 밝아지게 화분 몇 개 가져왔으니까 괜히 쭉 이지 말고. 아들 시키지 말고 네가 물 주고 이거 다 될 주려고 샀는데 여러 개 사야 싸서 챙겼으니까. 너도 신동 가하고 안 미끄러지? 내 신발이 라더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집에 잠시 들릴까요? 얘는 내일 창사한다는 내가 애써 일 없다. 어머님은 그렇게 말은 하시고 더 낫지만 전 저에게 응원을 하러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오픈당에 언제 입소문이 났는지 가게를 열고 빵을 새롭게 내놓기 무섭게 순식간에 매진이 됐었습니다.
제 생각보다 놀라운 다능에 저도 당황하게 되었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료 소진으로 장사를 마치게 됐었어요. 남편은 첫날부터 매진되어 장사를 접은 가게를 보며 좋아했지만 사실 저는 너무 당황했고 현실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빵집은 그 뒤로도 계속 잘 되었어요. 결국 남편도 매달 적자인 치킨집을 그만두고 제가 경영을 맡게 되었고 날이 지날수록 장사가 잘 되어 동네 맛집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냐는 생각에 어머님도 저를 바라봐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에도 어머님은 절대로 인정해 주시지 않았어요. 어머님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언젠가부터 남편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식단 관리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젠 내 밥 차릴 때는 닭가슴살이나 장어 같은 고단백질 재료인 샐러드로 준비 좀 해줘. 뭐야, 당신 헬시 좀 다니더니 대회라도 참가하려고 그래? 아니,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지. 관리를 하면 무슨 손해봐. 나를 위해서 힘 하나 쓰지 않는데 당신이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주소리야. 당신이나 나나 일하고 와서 피곤하지 그런 거야? 어쨌든 나 식단 관리해야 하니까 당신이 준비 좀 해줘. 남편은 나이가 먹으니 이전과는 다르다며 체력을 키우려고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자기 관리를 한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하는 남편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변화하고 있는 남편의 몸과 같이 다른 변화들도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한 번도 빨래를 도와주거나 시키지 않던 남편이 자발적으로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는 제 화장대 한 구석에 남성용 피부관리 제품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이제 화장품도 바르고? 그때 애들이 모였는데 내 피부에 대해 말했잖아. 그래서 관리 좀 해야겠다 싶었지. 나한테 물어보기라도 하지? 당신, 화장품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왔어? 그래도 뭐 필요한 건 알아서 잘 샀네. 쓸모없는 것도 누구랑 가서 산다고. 영석, 태영, 얘네 거 골라줬어. 평소에 화장품이라고 온 벌크 용품은커녕 로션도 싫어하던 남편이 화장품을 직접 사온 것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에 휩싸여 남편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자꾸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던 어머니를 걱정하며 먼 대학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몇 번이나 함께 가자는 제 부탁을 거부하시는 어머님을 겨우 이끌고 간 곳에서 어머님께서는 대장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하늘이 제게 장난을 쳐주는 건가 싶었습니다. 엄마를 그 병으로 잃은 후 어머님에게도 같은 병을 예상치 못했던 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바로 남편에게 알리지 말아야 했어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고 병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네, 민경아, 너도 한 말 없이 괜히 아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 병원에 가도 혼자 다녀도 돼. 필요하면 나만 부르면 돼. 너는 그때까지 신경 쓰지 말고 엄마가 널 걱정하지 않게 해줄 테니까. 최도에게만 비밀로 해. 몇 번이고 얘기한 대로 어머니 때문에 결국 남편에게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도 아프고 걱정되고 어머니까지 잃을지도 몰라서 걱정스러웠어요.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제가 혼자 아픔을 감당할 수 없었고 어머님 치료 때마다 따라다니기로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남편이 다른 여자와 포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은 어머님의 항암 치료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엄양님은 치료가 힘들어 하셨고 늦게 끝나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게 늦어졌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핑계를 대려고 전화를 걸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멀리 있는 곳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넌 어디에 있니? 손님이 없어서 잠시 나왔어. 우리가 사용하는 밀가루를 미리 가져오려고 지금 밖에 나와 있어. 곧 들어가야 해. 당신의 업무는 잘 보냈어? 그렇군. 지금 가게 있는데 나 다른 일도 좀 볼까 해서 좀 늦게 들어가도 돼? 그래,
이따 봐에 통화하는 걸 보니 앞에 있는 남자가 제 남편이 맞아. 다행히 어머님은 그를 보지 못했고 난 당황스러워서 집으로 돌아갔어. 가게에 돌아와 문을 닫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 먼저 남편과 해결하고 싶었지만 망설여졌어. 외도가 발각되면 안정이 흔들릴 것 같고 투병 중인 어머니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될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았지. 그래서 남편의 외도를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해하기로 했어. 마음만 바뀌지 않는다면 한번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직접 물어봤어. 오늘 당신이 다른 여자와 포옹하고 있는 거 다 봤어. 정말 솔직히 말해, 무슨 일 있어? 이제 당신이 다 봤다고 하니 거짓말할 이유는 없겠어. 맞아, 다른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가 나도 당신 때문에 힘들었다고 해. 당신이 가게에 집중하고 있으니 제게 신경을 쓰지 않았잖아요. 그때 당신이 제게 조금이라도 신경 쓰셨다면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우연히 만난 사람은 지금 제게 당신보다 위로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당신과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사실을 알고서야 우리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려주겠어요.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당신이 변명하는 것이 4단계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이는 일방적으로 정리하면 될 거예요. 미안하니까 이혼을 하자고 결정해요. 그러니 위자료를 주겠어요. 하지만 미안하지만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위자료를 주기만 해도 버티는 것보다 결국 당신만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싸움은 그만두고 이혼을 하자고 제안해요. 당신은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하네요. 어머님이 아프다는 건 알아요. 어머님도 상황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지요. 뭐가 아픈 거야? 어디가 아픈 거야? 언제부터 아픈 거야? 남편의 뻔뻔한 행동에 결국 어머님의 상황을 알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단 한 분의 어머님을 모르는 척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혼란을 막고 어머니를 돕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남편은 네어머 / 점었다 / 깨서 돌아가기 전까지 결혼을 유지하기로 하자며 내 마음이 변한 바가 없다고 나에게 통보했습니다. 배신감의 이유를 생각했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엄마를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한 후회를 또 경험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결국 긴 고민 끝에 내 마음이 이미 떠난 남편이 아닌 어머님의 편안한 마지막을 위해 오늘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반한 후 아파하는 어머니와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아들은 없는 것이 마치 어머님의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가게 일은 직원들에게 맡기고 어머님 곁에서 24시간 감별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쳐 어머님을 돌보면서 피로한 내 모습보다도 계속 상황이 악화되는 어머님의 상태를 지켜보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내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계속해서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결국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 남편은 어머님을 걱정하는 대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님의 남은 시간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함께 해주겠다고 말했다가 그렇다면 빠르게 이혼하면 당신도 고난스럽지 않을 거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책하지 않아도 되고 인간다운 행동을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더 했습니다. 당신 진정한 인간인가요? 어머님이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했다. 아빠랑 이야기하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머님 곁에 경애하러 가야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간. 내가 다녀가야 했지만 빠르게 오기 때문에 또 가야 하니까 어머니에게 온 신경을 쓰게 된다. 남편은 상속 때문일까? 저에게 이혼을 재촉하게 됐다. 계속 보채기만 했기 때문에 결국 합의 이혼을 결심해야 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어머님에게 위로가 필요하여 곁을 지켜야 했다. 투병 생활이 힘들었지만 마지막에는 눈을 감으셨다. 긴 간병 생활로 눈물도 말랐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님을 잃고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머님이 기억하는 일들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랬다. 장례식을 치르고 그동안의 아픔을 털기로 결심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다.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러 집에 와보니 가슴이 아팠다. 어머님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고인 집은 너무나도 조용해서 그리워했다. 어머님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라 어머님의 존재를 깊이 느꼈다. 어머니가 꿈속에서 나타났는데 예상치 못하게 혀를 차셨다. 마지막으로 그 색상도 까먹었니? 라고 물었을 때 깬 나는 어머니의 유언을 확인하러 서둘러 방으로 갔다. 장지를 뜯기 시작하고 밑을 확인했을 때 나는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는 나와 어머니가 함께 한 순간을 기록한 사진들이 가득했고 어머니가 쓴 것 같은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어머니의 일생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내게 직접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일기장 속에 남겨둔 내 모습에 대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또한 항상 강졌던 마음속의 속상함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을 읽으며 나는 더 이상 울 수밖에 없었다. 날씨가 흐린 어느 날 아들 녀석이 민경이의 가게를 운영하는데 도와주길 원해서 찾아왔다. 민경이가 도와주기로 하자 어색한 관계도 해소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아들은 눈치 없이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도 민경이는 기쁘게 아들을 도와주어 고마움을 표했다. 다행히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먼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 가게를 도와준 사람이 어머니일 줄은 몰랐다. 그렇게 모르면서 남편의 덕인 줄 알았다. 미련한 며느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왜 이해 못했을까? 정말 후회스럽다. 나중에야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보고 감사했다. 놀랍게도 어머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다. 남편의 외도까지 말이다. 민경아, 만약 이 편지를 읽는다면 너무 속상하다. 나이만 많아서 찌들어 처음에 너한테 말을 못해줬다. 나 미안하다. 그리고 미덕적인 아들 때문에 죄송하다. 나는 자식을 잘못 길렀다. 그 녀석과는 꼭 이별해. 너만큼 빛나길 바란다. 그리고 너가 나 때문에 힘들고 고난스런 시간을 버텼다는 것도 알아줘. 나는 먼저 떠나라고 했어야 했는데 너의 곁에 계속 머물게 해줘서 미안하다. 너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욕심 부리지 않았어. 무엇으로든 너에게 보답해드릴 순 없겠지만 나의 소중한 너에게 하는 빚은 갚고 싶어. 함께한 한 시간도 힘들었을 거라는 건 알고 있고 어떤 일로든 힘든 시간을 보내도 내 곁을 지켜준 것에 고마워. 너 때문에 행복을 누려 다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 마지막으로 하지 못한 말을 전하고 싶어. 사랑해, 나의 며느리, 나의 딸 민경아. 너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편지를 읽으며 한동안 오열했어. 되돌려서 어머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어. 어머님의 진심이 마음에 남아있기 전에 남편이 재산 상속 문제로 연락해왔어. 어머님이 너에게 상속했다는 건 알았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어머님이 얼마나 싫어했는데 왜 상속을 받아야 하는 거지? 나도 이제야 알았어. 어머님이 아프신 것을 알면서도 무관심했던 내 잘못이야. 만약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힘든 모습을 보였다면 아마 다르게 했을 거야. 근데 넌 그따위로 했고 돈 문제를 늘어놓고 남을 지켜보려는 자격이 없어. 나는 어머님의 유언을 따르게. 그러니까 바람난 여자에게 빠져 조강지처를 벌이고 어머니가 투병 중일 때 이날 저에게 연락이 와서 상속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결정한 대로라고 하는데 왜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화가 났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어머니가 투병 중에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재산으로 그 여자와 편안히 살 거라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자랑했나 봅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뜻으로 그런 일은 없었지만 법적으로 어머니께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원래 있는 가게 말고도 다른 도시에 지점을 둘 수 있게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걱정했지만 포장이 많은 편이라 매출에 큰 영향은 없었고 처음으로 돈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어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러나 결국 남편을 잃게 되었고 바람난 여자와도 잘 안 됐는지 최근 본점에서 저를 찾았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 미리 차단했기에 마주칠 일은 없지만 마땅히 그의 행동이 그러하다는 거죠.
지금도 엄마와 시어머님을 기르고 있는데 어머니를 먼저 잃게 되어 같은 후회를 느끼지 않으려고 어머니께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후회도 남았어요. 마음을 정리한 나는 이제 어머니 두 분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당신이 행복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길이 즐겁고 행복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의 당신을 위해 아름다운 음악을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걸어가요. 함께 행복을 만들어요. 계속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